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주에게 유슬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했던 왕초보의 결리 어느덧 마지막 시간 4차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막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회계가 뭐야? 라는 궁금증으로 가볍게 시작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연필도 필요 없고 종이도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4차시에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정리해주고 또 전반적인 흐름을 눈으로 익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실전 문제풀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냐? 자, 하나의 문제만 가져왔어요. 정말 이 하나의 문제만 우리가 잘 풀어도 회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회계를 하는지가 명확하게 목표 설정이 되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X2년 상반기에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한 후 수정 전, 수정 후 시산표를 각각 작성하시오. 작성된 시산표를 이용해서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12월 31일 기말 상품 재고액은 6,000원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전반적인 회계 순환 과정 흐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래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 회계 처리, 즉 이게 바로 분계죠. 분계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고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 분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산표를 이용해서 마지막 IS 손익계산서와 BS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회계 흐름을 다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이 6,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내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거래부터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자, 이 회사는 1월 1일 날 현금 3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대요. 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대표자로서 내가 작은 사업체이지만 나만의 회사를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회사에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오면서 나 이제 커피숍 해야지 라고 한번 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내가 차변에 들어오는 거 쓰기로 했지 현금이 들어왔어. 우리 회사에 현금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산의 증가를 인식해주고요. 대변에는 나의 지분, 주인의 지분인 자본이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분계해 본 거죠. 거래를 가지고 분계를 했어요. 회계 처리. 자, 전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T계정 모양으로 옮겨놓은 전기 내용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래들에 대해서 현금, 자본금, 각각의 계정들에 대한 T계정을 그려줍니다. 자, 이거 전개하는 방법 여러분들 팁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금액은 내 거예요. 금액 내 거, 이름은 네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은 금액이 자기의 자리는 차변에 3만 원. 자, 이름은 반대편에 자본금이라는 이름으로 써줍니다. 자, 이렇게 현금은 자본금 때문에 들어왔다. 현금이 자본금 때문에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자본금은 되려 대변에서 증가, 자본의 증가 대변, 감소는 차변이죠. 자, 증가하는 쪽에 이름, 자기 이름, 자기 금액. 자, 금액은 내 거 쓴다. 대변에 자본금, 대변에 3만 원. 금액, 이름은 반대편,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쓰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상품 4,000원을 매입했어요. 자, 우리 앞쪽에서 페이지에서 봤던 상품이 12월 30일 날 6,000원어치가 남아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이렇게 1월 3일 날 매입한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1월 1일 날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초의 재고자산은 없어요. 기초에 가지고 시작한 재고는 없고 4,000원의 상품이 첫 상품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4,000원 들어온 거고요. 대변에 현금의 지급이 있었던 거죠. 자, 혹 여기서도 전기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다면 차변에 상품이 있고 대변에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에 대한 T계정 마저 써볼게요. 이번에는 대변에 4,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은 내 거니까 금액은 대변 쪽 똑같은 현금 자리에다가 대변을 써주시고 이름은 반대편에 상품을 쓰는 거죠. 자, 이처럼 이 회사는 현금 3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4,000원의 현금은 나간 상태예요. 굳이 언급하자면 현금은 이제 26,000원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상품에 대한 T계정을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릴 때 상품에 차변 계정에다가 4,000원 그리신 다음에 현금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도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1월 5일 날 현금 5,000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항상 많이들 틀리세요. 현금을 통장에 입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증가하는 건 현금이 아니에요. 되려 현금은 내 주머니에서 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금은 줄어들고요.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계좌에 잔액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자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 원가 2,000원짜리를요. 매출하고 4,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자, 앞서 여러분들 붕괴에서 우리가 뭐 4,000원짜리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전체 원가 4,000원어치 상품이 있었는데 그 4,000원어치의 상품 중에서 2,000원어치는 팔고 나머지는 남겨뒀겠죠? 자, 그런데 2,000원어치 팔 때 내가 얼마에 팔았냐면 4,000원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들 커피 콩값 2,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짜리 콩을 사다가 4,000원에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품을 매출했다. 상품 매출 4,000원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한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액이라는 수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들어오는 돈은 현금이었어요. 1월 9일 가보도록 할게요. 상품 4,000원을 매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번에 다시 또 상품을 더 사왔어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4,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체. 차변에 증가하는 상품, 그리고 보통예금은 4,000원. 자, 이렇게 되면 짧은 이 거래 몇 가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4,000원어치 사왔던 1월 3일 날짜의 상품. 지금 1월 9일 날 상품을 또 사왔다. 아, 이 회사 상품을 전체에 8,000원어치 사왔구나. 근데 주의할 점은 좀 전에 원가 2,000원어치의 상품을 매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현금 10,000원을 10개월간 차입했대요. 회계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이다 라고 하면 단기라고 부르고요. 현금을 차입했다라는 건 현금을 빌렸다. 빌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우리 회사 현금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그 이유 혹은 내가 갚아야 되는 의무에 대한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라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급여 나갔다고 해서 대변에 급여 쓰지 않아요. 대변에 실질적으로 나간 건 현금. 그것이 나간 이유가 바로 급여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나 현금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대변의 현금인데 이번엔 전화 인터넷 사용료예요. 전화 인터넷 사용료는 우리가 통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나가고 차변엔 통신비가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나 ERP나 AT 시험이나 이런 각종 시험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때 가장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계정 과목 명칭을 정하는 일이고요.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구분하는 걸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가 통신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무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계속해서 회사는 이러한 비용들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출하다. 모두 다 대변에 현금이 사라지는 경우죠. 자, 차변에 사무실 임차료 때문에, 즉 월세 내는 거, 지급 임차료. 우리 직원과 같이 밥을 먹은 이 직원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라고 불러요. 직원의 복지와 이익과 후생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지급 임차료라는 비용,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라든가 전산세무 혹은 ERP 시험도 그렇고요. AT 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작업을 할까라고 했을 때 회계 사무원으로서 하시게 되는 작업들은 이런 회계적 사건인 거래가 식별이 되었다면 그것을 분계로 옮겨 적는 것까지,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자, 마저 그러니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4개월 만기로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자, 4개월이니까 단기라고 할 거고요. 빌려주는 건 대여하다라고 해요. 즉, 내 주머니에서 대변에 현금이 사라지며 차변에는 1년 이내에 받아야 될 나의 권리,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나의 권리는 나의 자산이다. 자, 대여금이라는 권리의 자산이 생긴 거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줄어들었죠. 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이번에는 현금으로 수령했다. 자,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구분을 잘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 3,000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라는 얘기도 나와 있군요. 자, 회사에 토지가 들어오고 현금은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동차세를 4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자동차세 400원, 자동차세를 뭐라고 하지? 자, 세금과 관련된 명칭 필요하겠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이 이렇게 대변에 현금을 쓴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매입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할 때도 있고 현금으로 지출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자동차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불러주는 거. 전산회계나 AT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5번째 분계도 있습니다. 5월 3일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하네요. 자, 뭔가 동일한 걸 제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에다가 주는 거예요. 거래처는 접대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접대비가 이제 세법에서는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뀔 건데요. 그래도 저희에게는 접대비라는 내용이 프로그램에서 쓰이고 있다고 한다면 접대비로 기억하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는 작업들을 이제 두 번째로 하자라고 했어요. 앞서 제가 1월 1일과 1월 3일에 대해서 전개하는 작업을 보여드렸죠. 자, 전기. 금액은 내 거. 그 다음 이름은 네 거. 이렇게 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쪽만 보게 된다면 1월 1일 날짜에 현금이 바로 차변에 금액이 들어오면서 이름을 굳이 쓰자면 자본금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자본금은 대변에 기록하면서 현금 때문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명칭은 생략하고 계정 생략하고 이렇게 금액만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이만큼 증가한 거죠. 자본금이라는 자산이 3만 원 증가한 거예요.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차변에서 증가할 텐데요. 상품을 사왔습니다. 자, 하지만 현금은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가고 있고요. 차변에는 상품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모았을 때 현금에 대한 T 계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날짜별로 현금이 들어왔던 차변에 현금을 기록한 사례, 그리고 대변에 현금을 기록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품도 추가적으로 아까 4,000원어치 매입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매입이 이렇게 8,000원어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계산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신 다음에 계산기를 가지고서 차변의 합계를 쭉 다 더해보세요. 자, 얼마가 나오냐면 44,500원이 나옵니다. 대변의 금액도 쭉 다 살펴봐 주시면서 더해 주실 텐데요. 아마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44,500원이라는 동일한 값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44,500원이 안 나오겠네요. 왜 안 나올까? 라고 할 텐데, 자, 일단 현금에 대한 금액만 차변에 가져다가 이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에 대해서 나간 금액만 쓴 거였군요. 아, 그러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둘이 차이 나는 금액을 나중에 뭐라고 다시 추가적으로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차기 2월 이런 표현으로 저희 배우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 44,5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다 더해봤는데 44,500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 그 금액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잠시 제가 차기 2월이라고 얘기해드리긴 했지만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통예금에 대한 T 계정, 상품 매출에 대한 계정, 단기 차입금, 토지 각각의 계정들을 다 집계를 해봤죠. 자, 이들 전기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좀 해보면요. 보통예금이다 라고 했을 때 자산이잖아요. 보통예금이 증가한 건 5,000원, 감소한 건 4,000원이죠. 자, 이런 경우 보통예금이 차변에 1,000원이 더 많은 거죠. 토지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상품 매출, 수익이에요. 수익의 발생 대변, 대변에 4,000원의 매출이 있었고 단기 차입금 부채예요. 부채가 대변에서 이렇게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비용 계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비용 같은 경우는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된 내용들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계정, 대변에서 증가했고 지급 임차료나 접대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들은 모두 이렇게 차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수정전시산표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현금에 대한 T 모양을 다 합쳐보세요 라고 했을 때 차변의 합은 44,500원이었죠. 근데 대변의 합을 구했는데 대변의 합도 44,500원이 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19,400원밖에 없었어요. 어디가 더 많았다? 이쪽 차변 쪽이 25,100원이 더 많이 남았던 거죠. 자, 이렇게 밸런스 차이가 나게 되었던 25,100원이 지금 바로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이라는 거예요. 회사는 현금이 44,500원이 증가했지만 대변으로 현금이 19,400원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남은 현금의 잔액이 25,100원이다. 그래서 잔액 자리에 이쪽 차변에 금액이 더 많은 쪽에 기록이 된 것이죠. 보통예금도 마찬가지. 왼쪽에 5,000원, 오른쪽 대변에 4,000원일 때 보통예금이란 자산의 잔액이 1,000원이 남았구나.
단기 대여금의 자산, 상품, 토지에 대한 자산들이 모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부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자본금은 대변 쪽에 금액의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계속해서 이제 수정전시산표다라고 해서 수익은 대변에 집계가 되고 있고 비용은 차변에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수정전시산표를 봤는데요. 저희 미션은 수정분계를 해서 이 이후인 수정 후 합계잔액산표도 작성해 보자고 했었죠. 자, 수정 후 합계잔액산표 볼게요. 자, 수정 후 합계잔액산표를 작성하려면 기말 결산 정리, 즉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말 수정분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하십니까? 처음 문제 시작할 때 이 회사의 남은 기말 재고액은 6,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앞서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보셨을 때 이 회사 상품의 재고 자산이 차변에 8,000원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4,000원어치, 4,000원어치 두 번 매입했었죠. 자, 이렇게 두 번 매입했었던 거래들에 대해서 이제 기말에 남아있는 걸 집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말에 6,000원어치 남았대 라고 하면 2,000원어치는 팔았구나. 왜냐면 이 회사가 전체 매입한 게 8,000원. 근데 기말에 남은 게 6,000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0원어치는 팔은 거죠. 판매한 상품은 대변으로 재고자산이 사라지면서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이러한 수정분계라는 걸 합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원가를 기록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물건을 매출할 때는 그냥 매출 가격만 적어버리고 남아있는 기말의 재고자산을 실질 재고 조사를 해서 기말에 6,000원어치가 남았으니까 2,000원이 팔았겠구나 라면서 회계 처리를 원가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수정전시산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상품에 대해서 8,000원, 8,000원이지만 이 8,000원 상품 중에 얼마가 나갔다? 2,000원어치가 판매되어서 나갔다. 2,000원어치 나간 만큼 뭐가 사라지겠더라? 요 상품의 잔액이 줄어들겠죠. 처음에 8,000원어치 매입했지만 2,000원어치의 상품이 나감으로 인해서 6,000원어치만 남는다. 6,000원 원가 6,000원어치의 상품만 남아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전시산표였던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비용 자리에 이 자리에 급여 복리후생비 시작하기 전에 뭐가 더 오겠다? 바로 상품의 매출원가라는 비용. 이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차변의 상품의 매출원가, 즉 차변의 2,000원 그리고 2,000원의 잔액이 표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셨을 때 상품 매출이다 라고 해서 이 매출과 관련된 수익 그리고 영업외 수익 이렇게 두 개에서 수익이 전체 4,500원이었고 그 다음 나머지 비용들을 이렇게 집계를 쭉 했잖아요. 자,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서 보시면 이렇게 대변의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까지 포함한 차변의 비용들을 쭉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에 대한 매출과 이자 수익은 4,500원, 즉 수익은 4,500원이죠. 근데 비용은 여기 2,000원부터 시작해서 쭉 계산해서 접대비까지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4,500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다 더하면 4,400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4,400원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의 전체 수익에서 4,400원의 전체 비용을 빼면 나머지 100원은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설명이 되겠죠. 자, 회사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4,500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수익을 올렸어요. 여기에다가 사용한 돈의 내용을 봤더니 4,400원을 썼어요. 회사의 이익으로 남는 건 100원이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손익계산서 안에 모두 들어가 있죠. 자,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는 왼쪽 현금 자산 남아있는 25,100원. 자, 처음에 봤을 때 뭐 44,500원 했다가 대변에 19,800원이었나요? 이렇게 400원, 19,4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감이 되었다 했을 때 남은 현금 잔액은 25,100원이다. 보통 예금도 5,000원이 증가했지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라고 해서 요 차변에 1,000원이 남았죠. 이렇게 남아있는 자산들에 대한 잔액을 모두 다 합쳐서 41,100원. 대변에 부채, 만원의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자본금, 출자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되는 이익잉여금까지 이렇게 집계를 하고 나니까 똑같이 차대변 밸런스 맞춰서 41,100원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엔 자산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른쪽엔 부채와 자본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현재 그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 혹은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라고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 빨라서
잠시 놓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또 그 앞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당기셔서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노트 없이 같이 진행해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노트나 연습장 따로 없이 그냥 쭉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자, 앞서 1강에서 마지막 쪽에 제가 어디에 가면 이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 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셔도 좋겠고요. 자, 나는 이제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라고 보다는 그냥 회계가 뭔지 궁금했어.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되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나 회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바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2급의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2급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찾으셔서 좀 보신다면 금방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분명히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조금이라도 회계가 즐거워졌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회계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저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